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사태로 미 대선 격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11월 미국 대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후보 낭만은 1968년 당시 린던 존슨 대통령의 조기 사퇴 이래 56년 만입니다. 바이든이 낭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82세라는 고령으로 나타난 인지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요구 여론이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민주당 후보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달 중순의 민주당 전당대회 때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누가 새 후보가 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동맹인 한국이 대미 외교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총격 피습을 당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말처럼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은 겨우 2% 격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스 측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측은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여하튼 한국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했던 바이든이 퇴장함에 따라 기존 대미 외교 노선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가정한 계획을 바이든 당선을 가정했던 계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어 후보 수락 이후 김정은과의 친밀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김정은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됩니다.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캠프 인사들에게 북한에게는 비핵화가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강하게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북한이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대신 주한 미군이 철수를 승낙해주는 위험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의 또 다른 새 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9월 방한해 판문점을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인도계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맥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경제 안보 리스크 관리가 가장 화급한 실정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보조금 정책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은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역대 최대치여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 공세는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FTA 재협상 요구 등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가 이어지는 통상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라 합니다. 정치도 동맹도 남는 장사를 하게 할 뿐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외교, 국방, 국정, 정보원 등은 서로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조로 네트워크를 풀 가동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이 작전에 동참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처음 대통령이 된 후부터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동맹국에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또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미국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 왜 대한민국에 돈을 써가며 동맹이 되어야 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금을
5배나 올리려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국가 간의 관계도 부동산 업자처럼 거래 관계로 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